안녕하세요. 경희서당의 강경입니다. 오늘은 의심할 의자가 들어간 한자들을 모아서 보겠습니다.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의심할 의자를 좀 정확히 해석할 필요가 있고 의심할 의 앞에 또는 다른 부스들이 좀 붙어서 한자가 훈음이 뜻이 바뀌는데요. 함께 모아서 오시면 쉽게 익힐 수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 같이 익혀볼까요? 경희서당 책이 있으시는 분들은 427쪽에서 428쪽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같이 보시면 유익하실 것 같습니다. 책이 없으신 분은 영상만 봐도 재밌게 보실 수 있어요. 끝까지 저랑 같이 익혀보시죠. 시작할게요. 의심할 의자가 있고요. 흉내낼 의자가 있고 익힐 의자가 있습니다. 익힐 의자가 좀 특이하죠.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4번 코스에 등장하는 한자니까 조금 보시죠. 또 있어요. 엉기릉자, 막을 애자, 이제 발음이 전체 다 바뀌게 되는데요. 어리석을 치자까지 이렇게 같이 한번 보시죠. 첫 번째 의심할 의자 해석을 정확히 하겠습니다. 한자를 다 풀어 헤쳐야 되는데요. 이렇게 두 개를 같이 보시고 이 부분을 아들자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아랫부분은 발이라는 뜻을 가진 발소자입니다. 자, 이 위에 있는 한자는 비수비라는 한자가 되고 이 한자는 화살씨라는 한자가 됩니다. 그러면 비수는 작은 칼이고요. 화살씨는 무기입니다. 두 개 다 무기라고 하겠습니다. 아들 자자는 어린 자녀입니다. 어린 자녀가 칼이나 화살 들고 있다고 하면 다 뭐라고 하십니까? 아우 위험해, 들지 마, 만지지 마 이렇게 하는데 아이가 계속 들고 이제 어디로 가려고 합니다. 발족자 비슷한 한자 있죠? 그러면 조심해야 된다, 머뭇거리게 되고 어찌어찌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의미를 확장해서 의심하다, 의심스럽다, 머뭇거린다, 주저한다 이런 뜻으로 의심하려로 쓰고 있다고 합니다. 자, 비수와 칼을 든 아이가 있었다. 어디로 가야 할지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었다. 그래서 의심하고 망설인다는 의미를 우리는 의심하려고 한다라고 설명들을 좀 합니다. 저는 한번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의심스럽다, 의문스럽다, 지르하다, 의혹하다, 혐의가 있다, 의아하다. 의심하는 것들 조금 좋은 이미지는 아니죠. 좋은 생각은 아닙니다. 그런데 의심하는 일이 참 많고 의심해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 요즘 보이시피싱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의심 한번 해봐야 됩니다. 나하고 관계없는 문자 오는 거 함부로 터치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의심해야 되는 일이 생기는 그런 세상이 좀 되고 있네요. 별로 이미지가 좋지 않은 의심이라는 단어임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은 흉내낼 의자인데요. 앞에다 뭐만 추구하냐면 손수를 추가하겠습니다. 손입니다. 의심할입니다. 손을 사용해서 흉내내는 행동들이 있었습니다. 진짜인지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진짜인지 아닌지 한번 시범적으로 해보는 걸 우리가 모의 실험이라고 하는 것처럼 모으라고 합니다. 의성이라고 하는 건 소리를 진짜 짐승 소리도 아니고 진짜 어떤 바람 소리도 아닌데 비슷하게 그렇게 소리를 한번 빗대어서 내보는 걸 의성어라고 하죠. 의태어로 하는 것도 모습을 좀 흉내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의태어라는 단어도 있지요. 흉내내다는 손으로 뭔가를 내가 해보는데 저게 진짜야? 저게 가짜야? 이런 거. 요즘은 가짜가 판치는 세상이라고 하는데요. 정말 가짜인데 진짜같이 보일 때가 있고 진짜는 가짜일 때 보일 때가 있습니다. 손을 사용해서 흉내낸다. 익힐이자 특이합니다. 4번 급수에 나오는데요. 최고 높은 급수에 나옵니다. 공자책을 보면, 논어책에 보면 익혀야 된다라고 하는 말에 등장을 하는데 우리가 흔히 아는 익힐습하고 의미가 같습니다. 그런데 익힐습은 뭔가 공부를 좀 익히는, 몸을 익히는 이런 부분이라면 익힐 이자는 뭔가 두 개를 다 익히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앞에 비수하고 화살이니까 무기라고 익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뒤에 있는 한자는 분율이라고 해서 글씨 쓰는 펜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글씨를 한다는 문과고요. 그쵸? 그 다음 이 부분은 어떤 게 되겠어요? 그렇죠. 무과죠. 싸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두 가지를 다 겸비하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연습할 때 이렇게 무기 다루는 법, 문과,
글 쓰는 법 두 개 다 익히는 완벽한 인간을 만들기 위한 이 기리자입니다. 이습, 이업이라고 해서 이렇게 익힌다, 익힐습하고 비슷한데 이 기리자의 의미가 약간 더 확장입니다. 아셨죠? 근데 설명 들으니까 그렇게 어렵진 않죠? 다만 발음이 좀 어렵습니다. 이 기리자. 그래서 이업, 학업을 익히다. 엉기릉자는 앞에 있는 한자가 얼음입니다. 그것만 파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만 얼음이라고 보시면 되고, 얼음은 고체입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의심스럽다를 써서 고체 같은데 말랑말랑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걸 액체라고 보기는 애매합니다.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얼음처럼 액체가 고체가 되어 가면서 엉겨붙는 것이 고체인가? 아니 액체인가? 이렇게 의심이 가는구나 해서 엉겨붙는 상태인데 단어 보시면 응고, 응시, 응고라는 말 많이 아시죠? 피가 흐르는데 점점 굳어갈 때 응고됐다라고 좀 표현하면 어떨까요? 응시, 눈길을 모아 한 곳을 뚫어지게 쳐다보는 걸 응시라고 합니다. 응시라고 하면 시험 응시라고 하는데 그때는 응아릉자에 시험시를 써야 되는 거고, 응시라고 하는 표현은 여기서 엉기릉, 내가 뭔가 딱 고정시켜서 보는 것, 엉기다가 엉겨붙다 이런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의심할 자가 그렇게 쉽지 않죠? 막을 해자 보겠습니다. 앞에 돌석을 붙였어요. 돌덩이가 앞에 있습니다. 가로막혔습니다. 갈 수가 없습니다. 막혔습니다 라고 할 때 쓰는 한자입니다. 보통 막을 해자의 원자는 지금 이렇게 돌이 있어서 의심할 의자가 아마 애 발음을 준 것 같은데, 돌이 있어서 의심스럽게, 또 의심보다는 머뭇거리다 라고 해석하셔야겠죠. 머뭇머뭇하면서 못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약자 속자처럼 이렇게도 쓰는데 원자는 지금 까맣게 쓴 한자가 원자고요. 이렇게도 씁니다. 그래서 결론은 같은 자가 되는데 참고하셔서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언제 많이 쓰냐면 우리가 무슨 일이 돌이 있어서 일에 장애가 된다 이럴 때 쓰는, 또는 몸이 불편하신 분들 표현할 때 장애인 이렇게 표현할 때도 장애라는 표현을 쓰니까 애자 발음 알아두시고요. 구애하다, 꺼리낀다, 얽매인다, 막혔다, 쉽게 하지 않는다, 구애받는다 이런 말 쓰죠. 이것도 잡을 구자입니다. 뭐가 잘 안 된다는 뜻입니다. 돌석이 들어가면 광석 이름하고 관계되지만 돌 때문에 뭔가 막혀서 되지 않는다라는 말로 쓰기도 합니다. 마지막 자입니다. 어리석을 치자인데요. 이 자가 병들력이라고 하는 한자인데 100% 병하고 관련된 한자입니다. 병 중에서 어리석어지는 병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치매입니다. 정상인지 아닌지 의심이 되면서 어린아이가 되는 상태입니다. 어리석어지는데요. 그래서 어리석을 치자도 원래 이 검정색이 원자인데 이렇게 빨간색 어리석을 치자를 사용하기도 해서 같은 자입니다. 왜 알지자로 바뀌었냐면 발음도 비슷하지만 알다라는 알지에 병을 썼으니까 알고 있는 것이 병적으로 지워지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되고 기억이 없어지게 되고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래서 치매할 때 쓰는 한자입니다. 맷자도 이건 어리석을 맷자입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 어리석어지는 것, 지능이 떨어지는 것, 판별력이 좀 없어지는 것 이렇게 좀 보시면 좋겠고요. 백치라고 해서 이걸 좀 좋게 말해서 백침이라고 하는데 백치는 욕이에요. 아무것도 모르는 흰백, 어리석을 치, 바보 천치, 뭐 백치 이렇게 할 때 여기 천치, 하늘에서 그렇게 바보 같은 사람이 없다 뭐 이런 식이고, 음치 아시죠? 이것도 음치 소리, 내는 거에 대해서 어리석다, 잘 내지를 못한다 할 때 음치, 박치, 우리가 치자로 표현하는 어리석다는 표현은 이해자를 다 씁니다. 상당히 조금 쓰임이 많은 한자입니다. 다시 정리한다면 병들력이 병인데요. 의심스럽다 병들었는지 라고 하지만 이렇게 알지를 써서 아는 것을 까먹는 치매로 조금 외우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를등 들어간 한자 정리하겠습니다. 오를등자 들어간 한자, 또 뭐 옆에 부수 추가된 한자 몇 개 있는데요. 많지는 않지만 한 번 정도 정리할 필요가 있는 한자입니다. 함께 하시죠. 경의서당 책 있으신 분들은 179쪽에 정리해놨으니까 함께 보시고요. 책 없으신 분들은 영상 보셔도 재밌을 거예요. 시작하겠습니다. 오를등, 등잔등, 나라 이름 등 발음으로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다. 괜찮지요?
그 다음 한자도 등자나무 등, 고개 등, 증거 등, 증점 한 점 오늘은 조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단하죠? 오늘 제일 비중 있게 설명할 건 바로 오를등자입니다. 도대체가 왜 콩두자가 들어갔는데 오를등이냐 궁금해 하실 텐데, 콩두는 나중에 붙인 한자고요. 진짜 이름은 제사 그릇입니다. 여러 가지를 좀 찾아봤어요. 각골문에 봤더니 이렇게 모양이 생겼습니다. 잘 보시면 아래가 이렇게 손으로 뭔가 들고 가는 모습이에요. 제사 그릇을, 이렇게 그릇을 들고 가는 모습을 그렸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이건 발 모양이고, 이건 손 모양이고, 이건 제사 그릇이 됩니다. 아주 잘 된 그릇입니다. 네이버에 그림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릇에, 제사 그릇에 뭔가를 들고 올라가는 모습이어서 올라가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제사 그릇에 음식 담았죠. 제단 위에 올라갑니다. 이렇게 발 모양, 손 모양, 제사 그릇만 모양으로 딱 했기 때문에 콩두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제사 지낼 때 콩 재료를 썼다라고만 살짝 보시면 뭐 그것도 가능할 것 같긴 한데, 제사 그릇입니다. 콩두는 두부할 때 사용할 때는 그때는 콩이라고 하셔야 되겠습니다. 제단 위에 올라간다는 뜻을 꼭 알아두셔서, 등산 그럼 산에 가다, 등교 산에 학교에 올라가다, 등장하다, 무대 뜻인데, 옛날에 학교가 참 높은 곳에 모두가 볼 수 있는 곳에 있었대요. 그래서 학교를 간다는 건 높이 올라간다는 뜻인데요. 저도 초등학교가 상당히 높이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어릴 적 기억이니까 좀만 높아도 엄청 높게 느꼈을 거예요. 정말 정말 높았던 것 같아요. 한번 학교 올라가려면 낑낑대면서 등산하는 것처럼 올라갔던 기억이 있는데, 이렇게 올라간다라는 뜻이 있다는 거. 이건 발 모양입니다. 발 아셨죠? 발이 딱 벌리고, 쓰는 순서도 보시면 이걸 나눠서 써야 돼요. 이렇게 나눠서 씁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여러 순서가 있지만 어느 때는 뭐 이렇게 하고 이렇게 쓰고 마지막에 쓴다는데, 저 같은 경우는 뭐 2개 쓰고 이렇게 막 씁니다. 네. 불화를 집어넣습니다. 불이 올라가 있습니다. 불을 켜서 높은 곳에 올려놓으면 그게 등잔불이고, 요즘은 다 천장에다 올려버리니까 형광등이 되죠. 네, 그래서 등대, 높이 있는 등불, 가로등, 가로에 있는 뭐 길가에 있는 등, 그다음 등하불면, 그러면 등잔 밑이 제일 밝을 것 같지만 안 밝다라고 해서 가까이 있는 걸 데려 모를 때, 등화 같은 등불 켜고 친하게 지낸다 해서 등불 켜고 스탠드 켜고 공부한다는 뜻인데, 한유가 아들한테 편지 쓰는 시에 나왔었죠. 등불 켜고 좀 공부할 때지 않느냐 이렇게 할 때 나왔던, 제가 한번 시도 알려드렸던 고사성어입니다. 그래서 등불, 다 불을 올렸습니다. 위쪽으로. 나라 이름 등자인데요. 고을읍자가 그대로 나라 이름을 해주는 부수기 때문에, 마을이기 때문에 이 등나라는 춘추시대에 있었던 노나라 땅에 있는 도시 이름이라고 합니다. 그대로 보시면 좋겠고, 뭐 이건 어렵지는 않은데요. 급수 한자에 등장을 하긴 합니다. 알아두십시오. 그다음 등자나무 등자인데요. 나무 이름입니다. 많이 뭐 이거는 어떻게 나와도 아시겠죠. 등자나무예요. 등자나무. 고개등도 산고개입니다. 산만 잘 쓰시면 되겠고요. 산이 좀 옆으로 너무 올라가는데 이렇게 조금 내려서 쓰시면 더 좋겠네요. 산 고개를 뜻하고요. 나지막한 고개를 뜻한다고 합니다. 고개 한자를 집어넣어서 또 나지막한 고개를 뜻합니다. 고개 중에서도 높은 게 있고 나지막해서 올라간다는 이 오를등자를 확실하게 이렇게 오르막처럼 있는 것을 활용한 것 같아요. 증거증자, 혼자만 발음이 특이하니까 다 똑같은데 혼자만 다르면 얘만 외우면 되시겠죠? 그래서 말씀문을 집어넣습니다. 증거가 될 만한 말을 공개적으로 올려놓습니다. 윗사람한테 보고합니다. 그래서 증거될 말을 보고합니다. 말 중에서 올려놓습니다. 증거될 만한, 모두 공개할 만한 것을 올려놓다 해서 증명하다, 증거하다, 증권하다. 오를등, 내가 말을 다 이렇게 표현하려면 정말 합당하고 논리에 맞고 모두가 인정할 수 있는 말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법원에서 그럴 것 같아요가 아니라 증거를 딱 대서 이랬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걸 다 증언으로 표현을 하잖아요. 채택을 하고.
그래서 윗사람한테 올린다는 말로 증거, 자, 증거라는 말, 등 발음이 증으로 됐다는 거 좀 조심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를 땐 들어간 한자, 발음만 하나 다릅니다. 이렇게 해서 오를 등 정리했습니다. 감사합니다.